여러분, 부동산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 보실래요? 이게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4월 27일까지 서울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0.07% 떨어졌고요. 0.06%가 5월 4일입니다. 근데 이게 낙폭을 점점 줄여가더니 6월 첫째 주에는요.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보합세를. 이게 한국감정원에서, 이건 국가기관이잖아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0이지만 민간 시세조사기관 부동산 114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0.01%로 상승했어요. 결국은 짧은 조정기를 끝내고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4구 보면요. 낙폭을 굉장히 줄였어요. 이번 주가 0.0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0.07% 하락했거든요. 하락폭이 굉장히 둔화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합세가 됐던 겁니다. 보합세가. 서초구는요.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04%로 줄어들었고요. 강남구는 0.08%에서 0.03% 마이너스입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송파구도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로 낙폭을 쭉쭉 줄였어요. 반면에 노도강이라고 하나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죠. 여기는 강세로 전환했어요. 강세로. 특히 도봉구와 노원구는요. 0.01% 올랐습니다. 상승세로 전환했어요. 구로구도 지난주에 0.06% 상승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0.07%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이요? 수도권도 지금 계속 상승 일로예요. 수도권도 보면 수원만 하더라도 쭉쭉쭉쭉 오르고 있어요. 전주에 수도권 같은 경우 0.07% 상승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0.07% 상승했죠. 장안구, 수원 이런 데는 0.49에 49 엄청나죠.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수지 같은 경우도 0.32입니다. 심지어 청주, 청원구 같은 경우 1% 올랐습니다. 1%. 여기는 이제 방사강 가속기가 유치가 됐다는 그 호재를 만난 거죠. 호재를.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그야말로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 실제 시세를 한번 볼까요? 실제 시세. 그러면 제일 시세였던 뭐라고 그래요?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잠실 주공 5단지 볼까요? 잠실 주공 5단지가 이게 재건축 단지입니다. 전용 82제곱미터 지난 1일이에요. 22억 6,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2억 6,100만 원에. 직전 거래가가 19억 6,420만 원이었습니다. 19억 6,420만 원. 전고점이 언제였냐면 3월이었거든요. 3월에 거래가가 22억 8,4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 3억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거의 코로나19 수준 이전으로 돌아선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면서 부동산이 떨어진다 했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또 있습니다. 엄마 아파트 보면 되겠죠. 엄마 아파트. 지금 엄마 아파트도 이게 전용 76제곱미터거든요. 여기가 많이 떨어질 때는 제가 방송을 한 기억이 납니다. 17억에라도 팔아달라. 빨리빨리 팔아달라 하고 부동산에다가 오히려 전화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억 9천만 원에서 20억이 호가입니다. 19억 9천만 원에서 20억이 호가고요. 전용 84제곱미터는요. 21억 5천만 원에서 22억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2달 전에 비해서 1억가량 오른 거예요. 1억가량이요. 압구정동도 마찬가지예요. 압구정동 현대 14차 전용 84제곱미터. 여기 지난 4월 호가가 24억까지 밀렸거든요. 지금은 다시 26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26억 원대. 다시 말해서 강남 재건축의 가격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일단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의 힘이 지금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의 힘이.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코스피 자체가 2100을 넘어서니까 야, 이제 주식시장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없어 하고 거기에 있는 돈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연말쯤 가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빨리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큰 거죠. 유동성의 힘이. 시중에 돈이 오죽 많이 풀렸어야죠. 1100조가 넘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또 풉니다. 3차 추경이 35조 2천억 원이잖아요. 또 풉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특수목적법이 만들어서 CP나 채권을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CP나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돈 주고 매입하니까 또 유동성을 푸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는 또 얼마나 내렸습니까? 금리가 지금 0.5%입니다. 아마 이런 금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에다가 나라 빚은 또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819조, 840조까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1년 사이에 뭐 100조가 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100조가 넘게. 재정적자도 지금 100조가 넘어요. 111조인가 그래요. 111조. 나라 빚은 112조가 늘어나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시중에 풀린다는 거예요. 적자가 난다는 어딘가 풀었다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이 풀리면 풀리는 만큼 그 돈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 돈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면서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으로 쭉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금이라든가 현물, 달러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쪽으로 풀려가고요. 또 일부는 해외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가 지금 500억 불 된다고 하죠. 해외 주식 투자로 늘어갔습니다. 그러다가도 이게 갈 곳이 아직도 너무 많은 돈이 있으니까 갈 곳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온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1번입니다. 1번. 유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결국은 아파트 값을 올린다. 게다가 지금 정부의 규제 때문에 서울에 특히 그 강남 상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꽉 묶여 있었어요. 그동안요. 그죠?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곽이 뜨기 시작했어요. 강북이 뜨기 시작하고 수원이 뜨기 시작하고 용인이 뜨기 시작하고 광교가 뜨기 시작하고 이게 수도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값이 쭉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판교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잠실이면 서울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 잠실 아파트하고 가격이 뭐 똑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실제 팔리는 가격도 똑같고 심지어는 판교가 더 나은 곳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요.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판교나 동탄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재건축보다. 강남 4구의 재건축보다. 그래 보니까 싸 보이거든요.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규제 있어도 다른 거 정리하고 이거 사자. 세금 내지 뭐 하면서 강남 재건축을 사기 때문입니다. 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갈 거냐예요. 계속 이게 보합세를
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냐 치고 상승세로 반전이 되면 올라갈 거냐, 강북처럼 올라갈 거냐, 판교처럼 동탄처럼 올라갈 거냐, 서울 강남 4구가 말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예,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 예, 왜냐고요? 규제 폭탄이 또 떨어질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집값 하나만큼은 제대로 잡겠다. 지금 집값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그러면 아주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고요? 지금은요,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계엄 빼놓고 다 하고 있어요.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선 공약을 철저하게 진행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 투트랙 내지는 쓰리트랙을 쓰겠죠. 그거를 그야말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킵니다. 투트랙 내지 쓰리트랙이라는 게 뭐예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금 높일 겁니다. 세금. 예, 세금. 뭐 공시지가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높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하는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그다음 전월세 의무신고제라든가, 예, 이런 법들 그대로 통과 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규제, 예, 이 규제 세금을 올리는 것, 이게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세금을 올리는 것. 두 번째는요, 부동산 거래 허가제. 지금도요, 집을 살라 그러면 자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부동산 거래 허가제거든요. 아마 이 부분,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확대하지 않을까, 더 상세하게. 이것도 규제 중에 또 하나의 규제 되겠죠. 게다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집값을 묶어버리는 거죠. 집값을. 이게 아마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허가제라는 게 그게 지금 작은 계획서 말고요. 예, 작은 계획서보다 더 강력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 때문에 부동산이, 예, 지금은 이제 보합세에서 다시 상승세로 어떤 모양을 잡았지만, 이런 큰 축에서 투트랙 내지는 쓰리트랙, 이런 큰 축에서 아마 정부의 규제와 그에 따르는 뭐 대출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결국은 또 부동산 잡기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요, 부동산이라는 게 아무리 가고 싶어도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정부가 분명히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2의 벤처 투자 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쪽에 뭐 방점을 두고 좀 물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허나 부동산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규제 철퇴를 맞지 않을까. 예. 저는 세금 폭탄과 규제 철퇴, 이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큰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시 상승세는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규제 철퇴를 하고 세금 폭탄을 날리지만 공급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지금 정부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고, 공급에 대한 것도 아마도 어떤 식이든 신경을 쓸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